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단체인 사단법인 제주 자연의 벗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양수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제주 자연의 벗에서는 화산과 바람의 땅 제주의 모래언덕이라는 특별한 책을 발간했는데요. 제주의 해안사고는 수많은 생명의 터전이자 태풍과 해일을 막아주는 자연 방파제이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라지기 전에 제주 해안사고의 현재를 기록하고 보존의 출발점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오늘은 이 책과 함께 제주 해안사고 현장을 둘러보며 그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한반도와는 전혀 다른 시간을 살아온 섬입니다. 약 200만 년 젊은 화산섬 위에 바람이 쌓아 올린 것이 제주 해안사고입니다. 거센 바람과 화산섬의 독특한 특징을 담아낸 해안사고는 단순한 모래 언덕이 아니라 염생식물의 거점이자 바다거북과 흰 물대새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이 삶을 이어가는 둥지입니다. 바다의 파도와 바람으로부터 마을과 농경지를 보호해주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해수욕장 같은 모래 사변을 계속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륙과 바다의 중간지대인 염생식물 지대인데요. 이 염생식물 지대는 최근에 기후위기로부터 아주 탄소수를 잘하는 블루카본 지대로 인정받고 있어서 이 해안사고 자체한테 중요한 생태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신양 해안사고는 화산이 만든 지층 위에 바람이 쌓아 올린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해안사고입니다. 신양 해안사고는 매우 다양한 염생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이 신양 해안사고는 성산 일천국이 만들어낸 신양리층이라는 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 저쪽에 신양리층 위에 모래가 쌓이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항상 높습니다. 도내 사고 중 이런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사계 해안사고 경우에는 하무리층이라는 용암지층에 형성되어 있고, 이 신양사고는 마찬가지로 시향리층이라는 용암지층이 형성되다 보니까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름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신양 해안사고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높고 수많은 생명의 보금자리로서 반드시 보존해야 할 자연유산이지만 이 일대는 이미 훼손이 진행 중입니다. 또 다른 훼손 요인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인데 사업 취지와 맞지 않은 데크시설 공사로 인해서 해안사고 훼손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네, 신양사고는 도내 사고 중에서 상당히 좀 아름다운 곳입니다. 특히 능선이 아름다운 곳인데 오름처럼.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사고 능선에다가 탐방객을 위한 데크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사고의 어떤 경관을 해치고 있고요. 오히려 사고의 어떤 식생을 해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훼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신양리층과 신양해안사고를 묶어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2호 해안사고는 2호 해수욕장에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제주시 도심에 남은 유일한 해안사고입니다. 과거 이 해안사고는 매서운 바닷바람을 막아주며 마을과 농경지를 보호했던 전형적인 자연 방파제였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해송숲을 중심으로 한 해안사고만 남은 상태입니다. 제주도 시민에서 유일한 해안사고가 2호 사고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야 할 것 같고, 여기를 절대보전 지정과 더불어서 해안사고 어떤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지속 가능한 모델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84%, 86% 정도가 소실됐고, 그럼 남아있는 것이 조금이라고 해도 그건 지켜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마을 주민의 입장이고.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제주시 구자읍 평대리입니다. 이곳에 있는 평대 해안사고는 도내 어느 지역보다도 마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독특하게도 해안사고 안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해안사고 배후에 보통 마을이나 농경지가 형성이 되는데, 근데 이 평대리의 경우에는 이 평대 해안사고 안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마을들 경우에도 이제 해안사고 안에 있었겠지만 주로 이제 해안사고를 파헤치면서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해안사고 원형이 사라졌고, 여기는 그 평대 해안사고 원형을 많이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모습 그대로에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사고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이 평대리는 해안사고와 같이 살고 있는 마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대리 사람들은 해안사고의 품에 기대어 거센 바람을 피하고 삶의 추억을 쌓아왔는데요. 이렇게 평대 해안사고는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모살동산이 개인 사유지가 거의 돼 있어서 우리가 그걸 이제 개인들이 쓸 때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여기도 이제 그전에는 있었던 모살동산, 우리 애들도 가서 할머니네 집 뒤에 동산에 가서 놀다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 그게 모살동산이 싹 없어져서 펜션이 되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전 것들은 좀 놔뒀으면. 최근 들어 해안사고의 가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생태 마을로 지정된 이후 주민들은 제주 자연의 법과 함께 해안사고 모니터링과 보건 활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4년도에 여기서 이제 그 해안사고 보건 사업도 같이 했었고요. 또 평대 해안사고에 조사도 좀 같이 좀 진행했었고, 또 어떻게 하면 평대 사고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냐 워크숍도 2번 정도 같이 진행하면서 이 평대 해안사고 미래를 같이 좀 고민해봤던 시간이 됐고요. 이 책 속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제주 해안사고의 특징과 가치, 그리고 보존과 복원을 위한 대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해안사고가 지켜지지는 않겠지만 이 기록이 제주 해안사고 전수조사의 시작이 되고 보전 정책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해안사고는 이제 법적 사각지대에 있고요. 그래서 먼저 해안사고가 뭔지 좀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도내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안사고의 여러 가지 그 분포를 파악하고 꼭 보존할 것들은 보조로 묻고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행정에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의 해안사고는 200만 년 화산섬과 거센 바람이 빚어낸 제주의 보물이지만 그 가치를 알기도 전에 훼손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제주의 해안사고가 더 사라지기 전에 이제는 기록을 넘어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